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 스페이스 라이크이 뭐냐, 그래서 상대론의 오늘은 다이내믹스 파트를 하겠어요.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만 거를 마저 하기로 하죠. 지난 시간에 스페이스 라이크, 타임 라이크이 무슨 말인가 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이크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공간 도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시공도표. 그래서 시공도표는 이게 뭡니까? 이게 T고 이게 X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보통 C는 1로 보통 많이 둬요. 혹은 이걸 갖다 CT라고 해도 좋습니다. CT의 축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라이트는 뭐냐면 이걸 따라서 달리는 거죠. CT는 X니까요. 그 다음에 보통 가만히, 그러니까 속도 V로 달리는 사람이, 속도 V로 달리는 그 관측자의 궤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직선을 그리고 달릴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속도 V로 달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오디네이트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이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X'은 0의 축이 바로 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게 T' 축이라고, CT' 축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CT'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C를 안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은 CT' 이것이 뭐냐면 속도 V로 달리고 있는 사람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X'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T'이라고 하는 것은 X'과 T'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의 X-VT, 그 다음에 T'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의 T-C제곱분의 VT, 이렇게 나타나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시공도표를 써가지고서, 혹은 이 시공도표하고 X', T', 이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있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써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타임 딜레이션과 길이 수축을 얘기를 해보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계를 갖다가 시계하고 같이 가는 코오디네이터에서의 뭐냐면 관측자가 본 두 개 A, B라고 하는 두 개 사건 사이의 간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타우. 그게 이제 타우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 시간 간격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리면서 보면 속도 V로 달리는 사람이 본 그 시간 코오디네이터, 그건 뭐냐 하면 그게 뭐냐면은 요거하고 동시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요거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T'일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타우에 대응하는 T'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X'이 여기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코오디네이터는 뭐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내 수 있느냐 하면은 답은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 T'은 뭐 해야 되냐면 감마 곱하기 타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랬습니까? 요 점을 다시 말해서 요 하나의 사건을 요 사건에, 그렇죠? 요 코오디네이트에서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어진 이 점은 이 코오디네이트에서 XT 코오디네이트에서는 0n 타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x 프라임 t 프라임에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x 프라임 그러니까 x는 0이고 t는 타우인 t 프라임은 뭐냐면 감마 타우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느냐면은 뮤온의 수명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B시계를 가지고서 타임 딜레테이션을 생각을 하고 T는 감마 타우다.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갖다 뒤집으면 뭐예요? 길이의 수축이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L은 L' 감마분의 L로. 그래서 달리고 있는 시계를 자를 갖다가 로켓에 태우고 달리면 그거는 뭐냐면 줄어들어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Alright. 실제로는 저번에 말씀하신 때요. 축이 바깥으로 나간 거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게예요, 그냥.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T 프라임 축을 T 프라임을 이걸 갖다가 CT 프라임 이건 뭐예요? X 프라임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그러면 X를 갖다가 X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고쳐서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X와 X 프라임은 감마의 X 프라임 플러스 VT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VX 프라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X가 I'm sorry. XT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X 프라임 T 프라임 X 프라임 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러면은 X와 CT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Right?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축은 뭐에 의해서 결정될 거냐 하면은 T가 X가 0인 X가 0인 것을 갖다가 찾으면은 X 프라임은 마이너스 VT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즉 X 프라임 T 프라임 코디네이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네. 오케이. 더 실제로는 크기는 작은데 더 길어 보이는 이유도 말씀하겠다 막.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간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말이에요. 이게 x이고 y면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냐 하면은 이게 길이가 있으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길이에요. 근데 시공간 도표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길이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게 길이가 아니에요. 길이에 해당하는 양이 뭐냐 하면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 길이가 뭐냐? 우리가 길이란 무엇이에요?
길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좌표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건 어떻게 돼 있건 불변하는 양이잖아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불변량이죠. 그래서 길이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좌표축의 회전에 대해서 불변하는 양을 길이라고 정의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좌표축에서나 이 좌표축에 있으나 이 길이는 뭐냐면 보통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r 프라임 스퀘어드는 r과 r 프라임 즉 이 좌표축에서 잰 길이는 요거고 이 좌표축에서 잰 길이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인데 이것이 뭐냐면 r 프라임 제곱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다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뭐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요. right? 그래서 길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불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시공간 도표에서도 이 길이의 어떤 컨셉을 불변량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x 프라임, t 프라임하고 x와 t 사이에 어떤 그 불변량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ct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그래서 ct라고 하는 양을 갖다가 제곱을 해서 x의 제곱을 빼면 더하는 게 아니라 빼면은 이것이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ct 프라임의 제곱 빼기 x 프라임의 제곱하고 같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순간적인 계산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면은 그러면은 c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c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ct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의 제곱에 ct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2배의 ct 곱하기 베타 x와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빼야 되느냐 하면은 뭐냐면 x의 프라임의 제곱은 뭐냐 하면은 이거의 제곱이에요. 이것은 감마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vt의 제곱 빼기 2배의 x vt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뭡니까? c 곱하기 베타는 이게 v 아니에요, 그렇죠? v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건 캔슬되죠? 캔슬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요거의 제곱은 이걸 갖다가 ct 프라임의 제곱 빼기 x 프라임의 제곱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감마의 제곱에 ct의 제곱에서 이건 뭐예요? vt의 제곱 ct의 제곱에서 1 빼기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c분의 1을 하고 여기다 c를 하면 ct 이건 뭐냐면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은 ct의 제곱으로 묶고 나면은 1 빼기 베타 제곱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베타 제곱과 같죠. x의 제곱. 이건 뭐가 되냐 하면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상수이고 감마 제곱에 1 마이너스의 베타 제곱이 상수이고 이것은 ct의 제곱 빼기 x의 제곱과 같아요. 근데 이거는 1이잖아요. 감마의 제곱이 1 오버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불변량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 시공간 다이아그램에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아니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것이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이가 불변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투이션하고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길이라고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을 타오라고 하면은 이 코오디네이트 예를 들어서 이 코오디네이트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재어지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지금 불변량이 뭐냐 하면은 이거의 제곱 빼기 여기는 뭐냐면은 이건 뭐예요? t는 타우고 x는 0이고 거기 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타우 c 타우의 제곱이 뭐하고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뭐예요? 이거에서 이렇게 재면은 sorry. 요 사건을 말이에요. 이 코오디네이트 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이렇게 길이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좌표가 네. 이놈의 이 좌표계에서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면 이것과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right?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뺀 게 이거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좌표계를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또 다르게 이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길이라고 하는 컨셉, 불변량이라고 하는 것이 더한 것이 아니라 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투이션하고 안 맞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이유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민콥스키 지오메트리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빗원뿔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게 제로면 이것이 제로면 그것이 빗원뿔이죠. 그렇죠? 그 빗원뿔은 누가 봐도 불변하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특성대성 이론을 갖다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시공도표에 의한 그러니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특히 랭스 컨트랙션이 좀 헷갈려요, 사실. 그러니까 그 파트는 내가 그냥 삭제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다이내믹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이내믹스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한 것을 리마인드를 하겠어요. 그게 리마인드가 뭐냐 하면은 여기 딴 게 아니고 요게 뭐냐면 C 타우의 제곱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이게. 특별히 그래서 x가 0이면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요 점이 뭐냐 하면은 요 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냐 하면은 어떤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원점과 이 사건이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그 좌표계에서 잰 시간이니까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게 x가 0일 때에 ct가 다른 게 아니라 c 타우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그래서 같은 점을 예를 들어서 이 좌표계에서 보면은 둘 다 논제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니까. right?
그렇지만 뭐냐 하면은 이 불변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제곱 빼기 그러니까 이거 CT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표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고유 시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고유 시간의 일반적인 좌표계에서의 데피니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t의 제곱 빼기 뭐예요? c분지 뭐예요? c분지 x의 제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고유 시간의 정의예요. 고유 시간의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어요. 이것이. 외부 관측계에서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타오는 뭐냐 하면은 항상 뭐예요? 어떤 파티클을 따라가는 시스템이 측정한 시간의 흐름이에요. 오케이? 아까 운동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아니면 그 외부계 아니면 외부계? 아니, 그러니까 외국은 누구든 예를 들어서 입자가 간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입자가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에서 본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파티클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계에서 본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그러니까 파티클 위해서요? 그렇지. 파티클을 위해서. 파티클을 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가고 있으면 총알 탄 사나이가 된 시간이 그것이 고유 시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뭐라 그럴까? 민콥스키 지오메트리에 있어서의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에요. 근데 이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의 회전이 다른 게 아니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요.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민콥스키 스키의 지오메트리에 있어서의 뭐예요? 로테이션이에요. 민콥스키 스페이스 이 뭐라 그럴까? 시공 도표에서의 로테이션이 다른 게 아니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x와 x''과 y''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비헤이비어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몰라요? 알아요? 네. 하여튼 맞았어요. 이게 회전 변환이에요. 고등학교 그 앞에 상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수 없어요. 그럼 크기는 일정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로테이션이 이거예요. right. 그렇죠? 증명할 수도 있지만 시간상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 프라임, t 프라임이 ct 프라임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하면 이 비슷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마 이게 뭐죠?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거라고요. x ct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거라고요. 부호가 다른데요? 1,2하고 2,1이 여기는 다르고 여기는 이게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는 요것과 요거의 제곱을 더하면 1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을 하면 1이에요. 그 하이퍼볼라. 그렇죠. 하이퍼볼릭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마는 뭐가 되느냐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시타, 베타 감마는 뭐냐면은 사인 하이퍼볼릭 시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좀 유식하게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여기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회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의 뜻이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회전에 대해서 벡터는 이렇게 변환한다. 그게 벡터의 정의입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요렇게 회전을 그러니까 로렌츠 민kov스키 지오메트리의 회전에 대해서 혹은 로렌츠 부스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로렌츠 부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양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로렌츠 벡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x와 ct와 x와 ct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로렌츠 벡터라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트랜스버스한 것들은 여기서 YG 같은 것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로렌츠 벡터고, 이것처럼 이렇게 불변량이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불변량을 뭐라 그래요? 스칼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칼라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의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불변량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세요. 벡터는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은 XY처럼 회전하는 것. 스칼라는 회전해도 똑같은 거. 길이 같은 게 스칼라예요. 여러분은 옛날에 뭐 길이만 있고 크기만 있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조금 더 유식하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간단하게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훨씬 피지컬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에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조금 더 수학적이지만 훨씬 이게 간편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2법칙이 뭐냐? 뉴턴의 제2법칙. 제2법칙은 F가 d dt p인데 모멘텀의 뭐예요? 시간 변화율이 이게 이제 폴스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P의 정의가 뭐냐? 이 P가 뭐냐면 dx dt거든요. right? dx dt인데 x는 뭐냐 하면은 tx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벡터예요. 로렌츠 벡터라고요. tx는 로렌츠 벡터인데 이거는 뭐야 근데? 이건 벡터고 이것도 벡터의 한 성분이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벡터 나누기 벡터 하면은 벡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멘텀이 로렌츠 벡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M은 뭐냐 하면 우리 그냥 매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해도 뭐 이제 조금 충돌 실험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t를 타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x가 벡터면 타우는 뭐냐면 불변량이거든요. 이거는 스칼라예요. 벡터 나누기 스칼라 하면 이거는 벡터예요. 그 t가 벡터가 되는 건 로렌츠 변하는 때만 그런 거예요? 벡터 성분이 t는 뭐냐면은
이게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로렌츠 변환에서는. 그러면 일반적인 거에서 보면 t는 그냥 스칼라죠. 그냥 평범한 거. 아니 그러니까 저 홀 이제 이 시공간 다이아그램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배운 더 홀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옛날에는 우리는 뭐냐면은 x만 벡터고 네. t는 어떤 말이냐 스칼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동시성도 변하고 그러니까 좌표계가 바뀌면 좌표계를 로테이션 로렌츠 보스 시키면 그러면은 시간도 변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의 한 성분이더라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x만 가지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한 벡터의 한 성분, 이것도 한 벡터의 성분. 그래서 p를 이렇게 저기하면 이게 벡터가 안 된다 그 말이야. 모멘텀이 우리가 벡터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뭐냐면은 m 매스 불변 질량, 그렇죠? 불변 질량에다가 불변 시간, 그게 고유 시간이에요. 이렇게 디파인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V가 C보다 굉장히 작으면 이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건 0으로 가고 감마는 1로 가고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 갈레이안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V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는 이거하고 옛날 거하고는 같다 틀리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제너럴라이즈 해서 우리가 필요한 벡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놓은 것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간단하지만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게 뭐냐면 모멘텀의 데피니션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계속해서 이런 그 작업을 했던 게 이 한마디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T하고 타우하고 감마는 타우하고 T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보세요. 타우는 이걸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은 T로 빼내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C분의 1의 T분지 X예요. right?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V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 이것은 T는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right? 그래서 D타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사실은 뭐 작은 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right. dx, dt. 그러면 이게 정확히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타우는 이건 뭐예요? 감마분의 dt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d 타우가 감마분의 dt니까 1 over d 타우는 m의 감마의 dx dt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모멘텀의 데피니션에 왜 이 감마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MV에다가 이건 V이고 이건 뭐냐면 감마예요. 이 V에 해당하는 감마라고요. 그래서 모멘텀은 뭐가 된다? MV가 아니라 MV 감마가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justify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충돌 실험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모멘텀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수학적이지만 로렌츠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모멘텀이 로렌츠 벡터가 되기 위한 컨스트럭션을 하면 감마가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책은 언어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설명. 왜냐하면은 어떤 설명도 완전히 쉬운 설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는 뭐 몇 가지 여러분들이 멘탈 베리어만 극복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길어요. 계산도 길고. 근데 아까 저기서 타오랑 여기서 타오랑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타오는 빛에서 본 그거잖아요. 타오. 근데 입자계 입장에서 아니야. 빛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입자계 입장에서 이건 뭐냐 하면은 좀 더 어떤 타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그냥 어떤 사건을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이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봤을 때의 그 시간 간격을 고유시간이라고 그런 거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파티클이 있으면은 우리가 봤을 땐 시간 제로에서는 여기 있고 시간 t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파티클 타고 가는 사람이 보면은 자기 항상 그냥 원점에 있잖아. 그러니까 파티클 타고 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V가 안 보이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타고 가는 사람이 타고 가는 사람의 시간이 그게 이제 가장 직관적인 데피니션이고, 혹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이게 고유 시간의 정의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에서는 시간 제곱에서 공간 제곱을 뺀 게 고유 시간이에요. 시간이 내가 지금 막 쫓기고 있는데요. 다이내믹스를 이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얘기 중에서 모든 얘기를 다 잊어먹어도 돼요.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제 내가 한 모든 것은 뭘 위해서 한 거냐 하면은, 모멘텀의 정의를 위해서. M, 감마, V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편해요. 지금까지 한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좋고, 뭐 몰라도 크게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시험에는요? 시험에 대해서도 큰 지장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 그런데 지금 지금부터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였어요? 2분의 1 mv 제곱이었어요. 이게 역학의 근본이었죠. 이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죠? F는 MA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긴요? 그러니까 MV의 변화량이 F다. 여기서 왔거든요. right?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다가 V를 곱해가지고 시간적분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카이네틱 에너지의 증가량이 됐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적분을 하면 이것이 뭐였어요? 에너지가 됐다고요. F도 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오른쪽은 뭐냐면 일의 어떤 거, 일량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여기서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의 프로파한 폼이 뭐냐? right? 여기에서 카이네틱 폼,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디파인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양은 이놈의 토탈 미분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 데피니션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기억해요. 다시. 카이네틱 에너지 이 데피니션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상대론적인 카이네틱 에너지 데피니션이 뭐냐? 그걸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F는 MA는 D, DT, P가 F. 이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V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델타 K가 될 때의 K의 폼을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일량이에요. 그렇죠? 네. 1이라고요, 이게. 이게 DT. 이게 뭐냐면 F dx니까요, 이게. 이거는 뭐 1이라고요. 그러니까 1은 K의 변화량. 이렇게 될 때 K를 갖다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근데 P가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P가 MV였는데 이번에는 뭐였어요? MV 강마. V도 이번에는 그래서 델타 K가 이렇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갖다가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 덧 이건 뭔가요? D, D, DT의 M 감마 V다. 이것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계산을 하기 전에 내가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봐 오케이. 결과부터 오케이. 내가 뭘 증명할 거냐 하면 요거는 적분에 뭔가에 다시 토탈 적분으로 아까도 그렇게 했대. 이게 뭐냐? 그때 이것이 요거에 어디 갔어요? 요것은 뭐냐면 그때 뭐의 적분이냐면 ddt의 2분의 1 mv의 제곱에 토탈 데리버티브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요것이 k의 데피니션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것이 m 감마 C, MC 제곱 곱하기 감마의 토탈 미분으로 쓰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M 감마 V의 C의 제곱 빼기 M 감마 V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을 했을 때 파티클이 가만히 있는 놈을 갖다가 가속을 시켜가지고서 갔다고 하죠. 그러면은, 초기에는 뭐냐면 제로인데, V 제로 했을 때 감마는 1이에요. 그러니까 MC 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M의 MC 제곱의 감마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양을 그냥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속도가 0일 때에 뭐냐면 이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으로 리듀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까지 다 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디라이브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감마 빼기 1이 뭐냐 하면은 2분의 1에 1 오버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아니에요? 빼기 1. 이거는 뭐냐면은 1 빼기 2분의 1 베타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베타 제곱에 플러스 하이어 오더 빼기 1 이것과 같죠. 그렇죠? 2분의 1 베타 제곱과 같아요. right?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감마 빼기 1은 2분의 1 베타 제곱과 같고 C 제곱 곱하면 뭡니까? 여기다가 C 제곱 곱하면 2분의 1 벨로시티 제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relativistic kinetic energy의 definition은 이렇게 정하면 좋겠죠. right?
그래서 우리가 1에너지 시오럼을 우리가 이제 그 제너럴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 양이 하나의 어떤 에너지를, 파티클의 에너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어디 갔어요? 이 양이 파티클의 에너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양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 우리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W 아니에요. 그렇죠? E를 해주니까 이 양이 증가하더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right? E를 해주니까 이 양이 증가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이 뭐가 되느냐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는 mc 제곱에 감마 빼기 1로 정의를 하고, 그냥 에너지는 mc 제곱 곱하기 감마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정지하고 있을 땐 제로여야 되는 거죠. 더하기 나머지가 얼마냐면 mc 제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도 존재하는 에너지, 이걸 갖다가 정지 에너지 혹은 질량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그래서 뭐냐면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이 정지 에너지를 더하면 입자의 그냥 토탈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m 곱하기 감마를 갖다가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움직이는 어떤 이걸 갖다가 정지 질량이라고 그래서 m0라고 부르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땐 다 m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걸 갖다 m0라고 했을 때, 요 m0 곱하기 감마를 갖다가, 그냥 질량,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걸 내가 m0를 처음부터 안 붙이고 했으니까, 여러분 노트를 다 이제 망가뜨리기 싫어서, m 오브 감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m 오브 감마. 감마의 펑션으로서의 요거를 m 곱하기 감마, 이렇게 m 감마를 감마를 곱한 m을 갖다가 그냥 물체의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그냥 관성 질량이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물체의 에너지는 뭐냐면 물체의 관성 질량 곱하기 c 제곱이 돼요. 이랬을 때에 이 m 오브 감마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E = mc 제곱에 있어서 그 m이에요. 즉 정지 질량에다가 감마를 곱한 것이 관성 질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관성 질량이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결국 이게 다른 게 아니라 m 감마 곱하기 v가 되잖아요. 모멘텀의 데피니션에 들어가는 그 질량이, 그게 관성 질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성 질량 곱하기 벨로시티가 역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질량이라고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v가 모멘텀이 된다는. 그래서 모멘텀이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은 운동 관성이에요. 운동 관성. 그것은 운동 관성은 속도 곱하기 관성 질량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모멘텀의 정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에너지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E = mc 제곱을 배운 거예요. E = mc 제곱의 데리베이션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수님, 예. 저 K는 MC 제곱 그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서 내려올 때 그 MC 제곱 감마, 그러니까 그걸 항을 이항시킨 거잖아요. 이걸 이항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게 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네.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두 가지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디파인하면 정지 질량이 가지고 있는 정지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E를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델타 E하고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 V가 0이어도 속도가 0이어도 이게 뭐냐면은 정지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데피니션의 문제였거든요. 에너지에다가 이 텀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취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취미의 문제만은 아닌 게 이제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에너지가 이게 벡터의 한 성분이 된다고요. T와 X가 하나의 벡터의 성분이듯이 그렇죠? 에너지와 모멘텀도 하나의 벡터의 성분이 돼요. 이것도 로렌츠 벡터고 이것도 로렌츠 벡터가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오케이. 교수님. 예. 근데 그냥 2만은 유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 MC 제곱 감마. 유도를 했어요. 금방. 아직 아니에요. 요거는 아직 정의를 이거 아직 유도 안 했어요. 요거는. 아니, K는 유도한 거 아니에요? 예? K는 유도한 거 아니에요? K는 이걸 내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요거를 받아들이면은 유도를 한 거죠. 근데 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토탈 E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kinetic 에너지 더하기 MC 제곱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theoretical한 프로블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접근 방식이 거꾸로 된 건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E는 일단 여기서 MC 제곱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수학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벡터가 된다. 첫째. 둘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K가 정지하고 있는 놈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굉장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에서 이거를 갖다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질량만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질량 에너지의 등가성입니다. 질량만 있어도 에너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교수님, 관성 질량에서 전기 질량을 뺀 다음에 빛의 속도를 곱하면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걸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에서 정지적 에너지를 뺀 것이 운동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C제곱으로 묶어갖고 관성 질량에서 그냥 정지 질량을 빼고 빛의 속도를 곱하면 그 운동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whatever. MC 제곱에다가 뭐 감마 빼기 이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더하기 하이어 텀으로 써놓고 나면은 이게 속도가 작을 때에 이게 옛날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거를 유도를 하겠어요. 요것이 요거 같다. 우리 아직 증명 안 했어요, 이거를. 그냥 이는 어떻게 된 거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E는 K에다가 MC 제곱을 더해서 이렇게 에너지로 정의를 했어요. 접근을 그쪽은 그냥 더한다고 한 다음 그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실 K에다가 MC 제곱을 더해서 E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우선 매스매티컬리 간단하죠.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E가 벡터의 한 성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만큼을 더하느냐 하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건 그냥 임의로 넣었다 생각해도 되고. 더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요양을 더하느냐? 아 그게 갖는 이유가.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심플. 우선 심플하고 둘째는 이게 이 P가 벡터를 이루어요. 로렌츠 벡터를 이룬다고요. 이게 아까 내가 했던 그 계산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따라가 가지고 여러분들은 증명을 하세요. E 스퀘어드 빼기 CP의 제곱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혹은 뭐 마찬가지인데 C분지 2에 C분지 2하고 P가 이게 로렌츠 벡터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P하고 CT하고 X하고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은 어느 프레임에서도 같다. 그걸 증명을 하라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해요. 결국은 이 책에 있는데 이거 내가 1시간 더 할까 봐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그렇게 되면은 유체를 내가 빼먹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다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 다 끝내도록 하죠. 그러면 그 대신 뭐 한 조금만 넣겠어요. 그러면 화장실 5분 후에 수업을 끝내고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끝내고 2, 3분 쉬었다가 추가 수업을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강을 안 해도 되고 응? 추강을 안 하면 충분히 진도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효왕. 요점만 간단하게 원래 휴강이 2번 있어야 돼, 한 학기에. 뭐야 필수요? 맞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왜 그럼 어때? 우리 말기 수업 끝났어 이제. 말기 수업 끝난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한 학기 원래 여분 수업 봅시다. Anyway,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첫째는 이거를 내가 빨리 끝내야 되고 내가 안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숙제는 이거를 숙제로 낼까요? 어떻게 그 시간 많은지 책에 물론 책의 데리베이션으로 나와 있긴 해요. 여기 있는 것도 준비. 또 하나는 내가 안 한 게 쌍둥이 파라독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파라독스하고 얘기하고 요 얘기하고 제너럴 릴레티비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보강을 그 다음이 내일. 내일 딱 내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상대론을 1시간 더 할까요? 아니면 지금 오늘 지금 보강을 한 30분 더 할래요? 다음 시간에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변한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15분 안에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숙제로 넘기겠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냥 그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거는 지금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쌍둥이 파라독스예요. 선생님 지우시기 전에요. 예, 그 아까 에너지학 나온 게 예. 저 요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미분의 총합 아까 뭐였지? 그거에 해당하는 항이 m 감마 c 제곱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정의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러면 이걸 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정의를 안 하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뭐냐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는 왜 이렇게 카이네틱 에너지를 정했느냐 하면은 그렇죠? 카이네틱 에너지의 정의에는 앰비귀이티가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게 카이네틱 에너지 정의로서 합당하다고요. 네. 근데 이 양에서 왜 mc제곱을 뺐느냐 하면은 네. 벡터. 아니요. 카이네틱 에너지 정의로서 이 양에서 왜 mc제곱을 뺐느냐 하면은 속도가 0일 때에 이게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거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가 0일 때에 이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빼기 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앞에서도 봤을 때도 이제 그래 앞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뭐였느냐면 DDDT K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KF 빼기 KI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K의 데피니션에는 어떤 앰비규이티가 있는데 그 양을 앰비규이티를 마이너스 1로 정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뭐냐면 그걸 도로 더해가지고서 토탈 에너지로 정의를 했더니 그랬더니 파티클의 에너지는 에너지와 모멘텀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E의 제곱 빼기 CP의 제곱은 다시 P는 mv 감마고 E는 mc 제곱 감마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 양이 mc의 제곱으로서 뭐예요? 같다. 로렌츠 벡터. 로렌츠 스칼라다 그 말이에요. 이거 데피니션, 이거 증명은 뭐 간단하죠. 거의 뭐 왜냐면은 mc 제곱으로 묶으면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mc 제곱에 이 제곱에 mc 제곱의 제곱이고 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럼 mc 제곱으로 묶으면은 감마 제곱 빼기 cp의 제곱이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건 뭔가요? C를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P가 M V니까 베타의 감마 제곱 베타의 제곱이네요. 이퀄 뭐냐 하면은 이게 MC 제곱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이게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결국은 C를 1로 두면은 우리의 어떤 매스는 어떤 매스냐 하면은 불변 질량이에요. 그런데 P의 데피니션에 들어가는 이 질량 N 곱하기 감마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관성을 나타내는 양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관성을 나타내는 양은 뭐하고 같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C분의 2와 같다고요. C분의 2와 같아요. 곱하기 V와 같아요. C제곱.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에너지라는 것은 그렇죠? 에너지가 뭐다? 관성질량과 비례한다는 거죠. 즉 E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게 뭐예요? 관성질량 곱하기 아까처럼 썼던 것처럼 C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교수님. 네. 근데 저 처음에 상대론 밑에 E 제곱 마이너스 CP의 제곱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아까 내가 지금 증명을 했잖아. E는 mc제곱의 감마고 P는 mv 감마고 그래서 이거 제곱 빼 이거는 뭐냐면 왼쪽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됐는데 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이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M이 빛의 경우에는 빛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 M이 제로예요. M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E는 뭐가 되냐면 CP가 돼요.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E equal CP가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 안 배웠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고등학교 때 빛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빛에 대해서 모멘텀 덴시티는 뭐냐면 C분의 에너지 덴시티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게 빛의 성질은 빛에 대해서 이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빛의 경우에 M은 0이지만 관성 M 오브 감마 이거는 뭐예요? 0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M 오브 이거는 뭐냐면은
C제곱분의 2거든요. 이거는 관성 질량은 0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은 항상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빛이 정지해 있는 프레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빛은 정지 질량이 빛은 정지 질량은 0이지만 관성 질량은 0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사이에 등가성이 실험적인 어떤 프루프는 뭐냐 하면은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시험에도 냈어요. 그렇죠? 네. 전혀 두 개의 디프런트한 컨셉이에요. 그렇죠? 관성 질량은 힘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얘가 운동을 갖다가 거부하느냐 그거고, 중력 질량은 뭐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지구 같으면은 지구 위에서 한 물체를 갖다 지구가 얼마나 많이 당기느냐. 그렇죠? 그래서 큰 놈은 많이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기는 중력의 정도하고 관성의 정도가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래클이라고요.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등가성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빛이 뭐냐 하면은 중력 질량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은 뭐예요? 빛은 중력장에서 휜다는 거예요. 빛이. 이게 빛은 중력장 내에서 뭐예요? 휘어진다 그 말이에요. 휘어진다.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제 그 엘리베이터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고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갑자기 가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몸이 무거워진 것처럼 느끼잖아요. 감속을 하면은 이게 밑으로 확 내려가면은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뭐예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하면 내 몸의 질량이 없어진 것, 그러니까 중력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는 사람은 밖에 여기 지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지구가 나를 당겨가지고서 내가 무게를 느끼는 건지, 사실은 지구는 없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력을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가속 이퀄 중력의 등가성입니다. 이게. 근데 이 가속과 중력의 등가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사이의 등가성을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속은 뭐냐 하면은 MA고, MA라는 어떤 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mg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중력 질량 곱하기 g가 중력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 사이가 항상 우리가 실험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은 곧 뭐냐 하면은 A와 G를 같이 놓으면은 M과 μ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사이의 등가성은 가속계와 중력 사이의 등가성과 같다고 말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지금 여긴 중력이 없어요. 지구가 없어요. 지구가 없고 얘 가속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그럼 나는 중력을 느끼고 있겠죠. 지구가 없어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밖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빛이 들어오면은 빛은 뭐냐 하면 빛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가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빛을 그냥 통과하는,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나가는 빛을 위로 가속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속하고 있는 프레임에서 빛이 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거는 이 가내가 가속을 하나 중력이 있으나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지구가 여기 있고 나는 가속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빛은 뭐예요? 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이제 엘리베이터 실험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결국 가속과 중력 사이의 등가성, 그 다음에 관성질량과 중력질량 사이의 등가성. 이것이 뭐냐면 다 결국 뭐냐면 중력을 어떤 거 이해하는 굉장히 어떤 본질적이라는 어떤 그 사실이라는 걸 이제 간파를 한 거죠. 선생님, 저 엘리베이터 바깥에 있으면 빛이 휘는 것만 안 보이는 거죠? 어? 지구가 없이 엘리베이터가 가속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빛을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향해 들어가는 빛이 휜 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밖에서 보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안에서 봤을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우주 공간에 중력이 없는 게에서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가속하고 있는 안에서 보면은 빛은 이렇게 휘겠죠. 네. 우주 공간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가속 안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지구가 있고 네. 우주 공간에서 봐서 지구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휜다는 거. 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빛이 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뭐냐 하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은 정지 질량은 없지만 관성 질량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성 질량만큼 중력 질량이 있어서 그 중력 질량이 지구에 의해서 끌린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은 실제로 그러면은 뭐예요? 중력 빛은 뭐냐면 중력장 내에서 실제로 뭐 마치 파티클처럼 어떤 그 에너지가 중력 때문에 더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레드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나온 빛은 멀리 가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란 빛이 그냥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파장을 파란 색깔을 발사를 해도 이게 만약에 중력이 굉장히 강하면 여기까지 나가면 우주공간까지 중력계를 벗어나면 그렇죠? 뭐가 되겠어요?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쪽으로 치우친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 왜요? 왜냐하면 가장 점점 이게 뭐냐면은 매스가 있는 그러니까 중력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력 질량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뭐예요? 태양의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의 뭐냐면 토탈 에너지, 그렇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빛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R분의 GM 곱하기 M 오버 감마 이만큼의 이것이 뭐냐면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토탈 에너지. 그래서 R이 무한 이 값이 이제 이것이 되기 때문에 멀리 나와서의 인피니티에서의 뭐냐면 E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E보다 작겠죠. 중력 포텐셜만큼.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E는 뭐냐면은 P씨고 P는 뭐냐면은 람다분의 얼마 해서 우리는 이제 람다가 얼마나 시프트 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호목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태양에서 예를 들어서 6,000옹거스트롬짜리가 나왔으면은 이걸 갖다가 명왕성에서 관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멀리서 관측하면 어떻게 되느냐? 람다가 얼마로? 6,000옹거스트롬짜리가 나왔으면
멀리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태양 표면에서 6천원 고스름이면은 멀리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R이 무한대니까 R이 무한대에서의 토탈 에너지는 그렇죠. 이거 빼기 이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anyway. 자,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만 안 했나? 그래서 이게 빛이 휜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빛이 중력장 내에서 휘기 때문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빛이 어떤 굉장히 매시브한 놈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주위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 놈이 이렇게 갈 놈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중력 렌즈 효과고, 이 중력 렌즈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있는 놈이 오는 것 같고 또 이 빛은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오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같은 물체가 원을 따라서 이렇게 환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여러 개의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게 뭐냐 중력 렌즈의 효과를 우리가 중력 렌즈의 효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PS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GPS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위성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있으면요. 이 4개에서 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동시에 받잖아요. 그리고 각 시간에 있어서의 이 뭐라 그럴까, 위성의 위치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요놈의 위치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포뮬러가 성립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의 각각의 어떤 얘한테서 오는 시그널을 갖다가 받는 시간들을 갖다가 TI라고 그러고 요놈의 위치들을 갖다가 요놈의 위치를 갖다가 R이라고 해보겠어요. R하고 요걸 갖다가 T라고 그러면은 요놈의 각각의 어떤 RT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여기에 동시에 동시가 아니죠. TI, T1, T2, T3, T4. 그 다음에 이놈의 위치는 X1, X2, 그러니까 R1, R2, R3, R4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어떤 관계성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에서 나온 빛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가지고서 TI에서 관측이 됐다고 그러면은 TI 빼기 T 이 시각차 곱하기 C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놈하고 요놈의 위치 벡터의 차, 길이 R 빼기 RI 빼기 R에 뭐냐면은 이 간 거리는 시간차 곱하기 velocity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I는 1, 2, 3, 4, 4개의 이게 미지수가 있으니까 right? 왜 4개가 필요하냐면은 1, 2, 3, 4가 필요한 게 아니라 T하고 R이 뭐냐 하면은 T하고 R 다시 말해서 요놈의 어떤 위치와 시간 정보를 미지수라고 놓고 그러면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하면은 하나 여기 셋이니까 4개가 필요하다고요. 4개의 식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4개의 위성에서 오는 시그널을 갖다가 각각 T1, R1, T2, R2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요놈에서 나온 어떤 뭐랄까 시그널을 하나, 둘, 셋, 4개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거에서 하여튼 그 뭐냐면은 요 방정식이 성립하는 4개의 어떤 위성을 갖다가 우리가 찾으면은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TR의 정보를 갖다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I는 1, 2, 3, 4, 4개가 있으면 4개의 식이 있고 4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풀어가지고서 T와 R을 구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위치 정보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정도의 엄청난 어떤 그 프리시전이 필요한 거예요. T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는 데에 대한 엄청난 프리시전이 필요한데, 그 프리시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놈이 그러니까 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타임 딜레이션,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중력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력장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반 상대론적 효과. 즉, 중력장 안에서는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그 느려지는 효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완전하게 엔코드하지 않으면은 GPS가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GPS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생활에서의 응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론 얘기,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가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이제 접할 수 있는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 해가지고서 상대론은 이제 제가 끝낸 한 가지 제외하고는 끝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다음에 쌍둥이 파라독스를 이야기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내용이 시간에 비해서. 쌍둥이 파라독스. 쌍둥이 파라독스는 내가 한 10분이면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L 떨어진 뭐 알파 칸토로스까지 갔다 온다고 그러죠. 네? 알파 켄트로스요? 네. 하여튼 L이 뭐 4.3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갔다 온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게 지구에 있는 사람은 형이라고 그래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동생은 갔다가 오고 형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형은 갔다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카운트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시간은 얼마만큼 카운팅 하느냐면, 이 사람이 V의 속도로 갔다 오면, 그러면 자기는 얼마나 시간을 먹느냐 하면은, 얘가 L만큼 가는 시간이 V분지 L이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나이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T형. 형은 이만큼이에요. 자기가, 이게 뭐냐, 형이 생각하는 자기 나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형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얘는 갔다 왔으니까 얘는 뭐냐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네. Right?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기에는 델타 T 동생은 얼마만큼 했느냐 하면 자기 시간에 감마분의 델타 T 형만큼, 요만큼밖에 안 먹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은 이게 뭐냐면 형 프레임에서 본 거예요. 형의 입장에서 본 시간이에요. 자기의 시간, 그 다음에 동생의 시간. 근데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어떻게 돼요? 이 전체 우주가 갔다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고 이게 우주가 움직였으니까 전체 이 길이가 얼마로 변했을 거예요? 동생이 보는 이까지 거리는 뭐냐면은, 동생의 프레임에서는, 동생 프레임에서 보면은 델타 T의 자기 자신, 동생이죠. 자기죠. 네? 자기의 시간은 뭐냐 하면은, 이 길이가 L이 아니고 L'이다 그 말이에요. 감마분의 L이니까. 그렇죠? 네. 자기의 시간은 얼마만큼밖에 안 갔느냐 하면은
얼만큼이요? 이게 2배의 감마분의 L밖에 안 간 거예요. 그 시간, 자기 시간은 요만큼밖에 안 먹었다. 네. alright? 네. 그 다음에 델타 T의 형. 그럼 형은 얼마나 먹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은 움직였으니까 자기 시간의 감마분의 1만큼 밖에 안 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2L 분지 감마의 제곱이 되는 거야. alright? 자, 그러면은 누가 보나 동생이 동생의 나이는 다 어거리를 해요. right? 이건 뭐 감마분의 똑같이 해줘. 2L. 형도 동생은 요만큼 먹었다고 생각하고 동생도 자기 자신이 요만큼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right? 근데 형은 자기 자신이 이만큼 시간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형의 시간은 요거밖에 안 먹었다. 감마 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차이가 감마 제곱분의 1만큼의 형의 나이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왜냐하면 두 사람은 결국 만날 테니까 누군가는 또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많냐 이거죠. 그 답은 뭐냐면 형이 맞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알려진 그 대답이 그거예요. 형은 정말 어떤 관성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형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쓸 뭐냐면 자격이 있는 거고 동생은 뭐냐면은 갔다가 여기서 뭐냐면 방향을 바꿔서 터닝을 해야 되잖아요. 가속도 운동. 예. 그러니까 이 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만큼의 어떤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제 흔히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에 의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두 사람의 견해에 있어서 이 어그리먼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누가 카운팅을 해도 형은 이만큼 먹었고 동생은 이만큼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즉 형이 카운팅을 한 게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다이아그램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다이아그램을 읽고 이해를 하다가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으세요. 이거요? 앞에 그림은 형이 본 다이아그램이고 뒤에 그림은 동생이 본 다이아그램인데 어떻게 카운팅 하더라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밀린 숙제들을 이제 다 했고 다음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해주겠어요. 이퀄 MC 제곱을 계산으로 증명을 하겠어요. 그럼 오늘 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컨셉추얼한 이야기들이니까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해도 좋아요. 오케이. 질문?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 많이 했어요.